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전도 시작이 되면서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투표 등 선거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러지는 선거지만 투표 동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종두 홍보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김종두 홍보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보과장님이 이 시기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돼서요. 예. 후보자 토론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라서 홍보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 방역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가 있는데요. 그 사전 투표소는 3회에 걸쳐서, 선거일 투표소는 2회에 걸쳐서 전체를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 그 3월 28일 거소 투표를 신고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못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그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번 코로나19 대응하는 것 있어서 우리 한국이 또 호평을 받았잖아요. 예, 의료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예. 방역이라든지 드라이브스루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투표를 네. 드라이브스루로 하면 어떨까? 예. 예,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든 투표와 개표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투표는 비밀 보장 투표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예. 현재 그 드라이브 스루는 그런 면에서 규정과 비밀 투표가 지켜지지 않는 우려 때문에 도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독감처럼 또 이게 유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워낙 IT 강국이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대응 비상사태 시에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도 차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안이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관위 하면 뭐 친숙한 공간은 아니에요. 저희가 늘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민원을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투표가 있거나 이렇게 선거 때 외에는 하는 일이 없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 선거가 끝나면은 예. 우리 조직이 없어진다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조직은 선거가 끝나도 그 위법 행위, 위반 단속과 그다음에 정치자금 사무, 정당 지원 사무, 예. 그 외에도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생활 주변 선거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 그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선거가 없을 때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라든지 이때도 좀 선관위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지원 요청이 오면은 예.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저도 이제 이참에 알게 됐는데 전주지방법원장님이 맡게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저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예. 그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정치관계법 등 법률적 판단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례적으로 전주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이제 이번에 그 투표 관련돼서 국회의원 선거와 재선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우리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저희 지역에서는 10개의 국회의원 선거와 예. 진안 군수, 전주시, 군산시 의원 재보궐선거 3개, 즉 총 13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를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떨까요? 좀 붐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하고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그 유권자를 찾아가서 캠페인을 하는 등 그 대면 홍보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온라인 시설물, 언론을 통해서 그 비대면 홍보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만 18세 예. 학생들도 이제 첫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홍보 비디오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는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선거권이 주어진 만 18세 유권자에 대해가 투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그 저희 선관위 직원하고 가수 구피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예, 아름다운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그 노래를 제작했습니다. 네. 그 반응이 어때요 지금? 지금 굉장히 긴장해 계셔서 예, 예.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현재 저희들이 그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지금 유튜브나 저희들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은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반응은 괜찮다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이런 교육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쉽잖아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예, 일부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시의원을 뽑는 건지 또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네네. 같고 사전 교육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당초 그 이번에 새로 선거권이 부여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저희 직원들이 전북 관내 133개 고등학교를 출강을 해서 선거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게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 교육 동영상과 각종 홍보 자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USB에다가 담아서 예. 지금 각급 학교에다가 지금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다도 지금 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첫 참정권인데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 18세다 보니까 4월 16일이 생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 혹시라도,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요. 예, 예. 이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이 투표 날짜지만 예. 4월 16일이 분명 생일인 분들은 예, 예. 나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그 4월 15일 예. 24시까지 저희들이 4월 15일생으로 오거든요. 근데 0시이기 때문에 예. 16일 날도 저희들은 포함을 시켜서 예, 투표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게 투표용지가 엄청 길어질 거라고 하던데 20대와 21대 이번 국회의원 또 총선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예. 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 후보자 그 기탁금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권이 18세로 하향 조치되었고요. 예. 그 공직 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상근 직원들도 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투표용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길어질까요? 비례대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예, 현재 비례대표 후보자가요, 35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8.1cm 정도 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A4 용지인데 이걸 접었을 때 이 길이가 30cm가 좀 못 되는 거죠. 한 29.7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례용 용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까지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와, 그러면 간격이 또 좁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현재 후보자와 후보자의 구분칸이 0.2cm로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표를 하실 때 그 잘못되면 후보자 두 칸에 그 물릴 수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 투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심해서 신중하게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무효표는 나오죠. 네, 매번 무효 투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2명 이상을 기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이름을 쓰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무 때도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 예, 그다음에 자기 손도장을 찍거나 어. 예,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한 분은 투표를 왜 하러 간 건지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네. 아마도 뭐 찍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이 용지를 적어도 2장에서는 석 장을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투표 한 장, 비례대표 한 장이 주어지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 군산시, 전주시 일부 또 진안군. 예, 진안군 예. 그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각각 한 장씩 해서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용지 수도 달라지고 이걸 또 접을 때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건지 또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건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겹쳐서 2번 찍힐까 봐. 예, 그런 예.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예,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인주는 속건성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아. 예,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표한 면이 안 보이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관련돼서는 이제 간격이 당마다 촘촘하기 때문에 2개가 이제 안 물리도록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은 이제 조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 집중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정책 선거 대결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흠집 내기, 예. 비방 이런 걸로 얼룩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그 정책 선거를 목표로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이제 매니페스토해서 공약 내걸고 어느 정도 또 공약을 실행했는지 그런 것도 다 지표로 보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후보자와 정당에서는 공약을 제시를 할 때 그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재원, 확보 방안, 이행 기간 등을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고요.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후보자는 당선이 된 후에 본인이 제시했던 공약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유권자는 그 이행 사항을 파악해서 다음 선거 때 지지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약이 있고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네. 일단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5일까지 각 세대의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거 공보에서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정책 선거 공약 알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4월 9일까지 후보자 TV 토론회를 주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 토론회를 시청하시면은 후보자 자질과 역량도 함께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2주간에 걸쳐서 지금 토론회 편성이 돼 있는데 토론회 참여는 강제성이 없습니까? 자유입니까? 안 나가도 상관없나요? 토론회 이게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예. 주관하는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초청 기준이 있습니다. 그 초청 기준에 충족한 후보자는 꼭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을 할 경우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익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예. 그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군요.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나가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나가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간혹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토론회 당당에 임해서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그렇죠.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네.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 어떤 불필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대 총선 관련돼서 김종두 선관위 또 홍보과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쏭달쏭 할 만한 것들을 질문을 또 OX 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한 장이다. 미리 방송을 보셨으면 아까 2장일 수도 있고 석 장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비례대표에 각 한 장씩 그리고 재보궐선거 지역은 또 한 장씩 받기 때문에 총 3장을 받게 됩니다. 석장. 예. 네. 그리고 용지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칸에 물리지 않도록. 자, 안 읽어보고 뜯을 뻔했어요. 만 18세인 학생도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 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예. 네.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옵니다.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선거권이 있으면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행위 시점, 즉 선거 사무원이 되는 시점에 만 18세가 돼야 선거 사무원이 가능합니다. 선거 사무원. 예. 예.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간혹 요즘은 이제 카드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휴대전화로 이제 예, 다 맞습니다. 페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휴대전화 속에 있는 주민등록 사진이나 여권 사진이나 아니면 또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답은 X입니다. X죠? 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그 신분증을 촬영, 화면 캡처 등을 통해서 저장한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그 여권이나 공공기관이 내서 발행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투표소에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알쏭달쏭 OX. 선거 사전 투표를 했어도 같은 사람에게 투표할 거라면 선거일 투표를 해도 상관없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정답은 X입니다. 예. 예. 이런 분이 계실까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사전 투표에 선거를 하시면은 예. 그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자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를 2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전 투표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 투표일 날 오셔서 하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OX 퀴즈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올해는 이제 특히 그 만 18세 학생 유권자도 선거권을 갖게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집안에서 이렇게 쉬는 날, 자는 날이 아니니까 가서 투표하고 오거라. 이렇게 부모님이 좀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올해? 네, 현재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요, 만 18세 유권자는 한 2만 명 정도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 고등학생 학생들은 한 6,50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어떤 18세 유권자가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예, 그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선거 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선거 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시점에 선거 운동이 가능하는데요. 가령 그 4월 16일생이 4월 10일 날 투표 선거 사무원이 되는 경우는 그 행위 시점이 이제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 기준일과 선거운동 가능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된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뭐 이루어지는 또 선거 운동 관련돼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까? 네. 예. 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한다든가, 오. 예. 그리고 그 학교 교실이나 강당 연단에 올라서서 선거운동성 연설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 후보자의 그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개첨하거나 배부해서도 아니 되고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해서 SNS상에서 퍼뜨리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인증샷들을 올리고 하잖아요. 네. 투표하고 난 다음에 동요하는 차원에서 네, 네. 요즘 이제 SNS가 워낙 그 보편적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그 SNS에 퍼뜨리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또 투표까지 한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투표 인증샷을 하고 싶은 그 유권자들께서는 그 투표소에서 나와셔서 입구나 투표소 부근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투표는 어쨌든 뭐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또 조심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주의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요. 투표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신분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표 안내문에 등재되어 있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알고 오시면은 손쉽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도 혹시 그 개표 결과 못마땅하거나 믿을 수 없다 해서 또 의심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까? 선관위에 또 민원 전화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 저희들이 그 투표지를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지금 유권자도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그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는 그 후보자별로 그 분류하는 단순 기능만 있는 기계일 뿐이지 외부와 연계가 돼서 그 자료가 정성된다거나 뭐 저작되는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100% 신뢰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 투표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어수선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또 우리의 또 살림살이를 맡아줄 분들을 꼭 뽑아서 우리나라가 또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예. 예,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을 위해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예방 대국민 행동수칙 10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고 선거일이 며칠 남았지 않지만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시고 현명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역 철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도 있던데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려운 경제를 책임질 제대로 된 일꾼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